반갑습니다. 오늘은 25강 패턴 9번째 시간입니다. 원형, 천정형, 그 다음에 원형, 바닥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형, 천정형이랑 원형, 바닥형, 일단 원형, 바닥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원리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올라가는 파동과 내려가는 파동은 그 힘의 세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원리가 같기 때문에 원형, 바닥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배울 부분은 여러분이 투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형, 바닥형,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다, 빈도수가 낮다 라고 다들 적혀 있을 겁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빈도수가 많다고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원형, 바닥형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바닥이 원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원리까지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겼다가 원형, 바닥형이 아니고 그 파동의 어떤 이동, 파동이 하락을 하고 수렴을 거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이 반전 포인트 자체가 어떠한 원리를 충족시킨다면 그건 전부 다 원형, 바닥형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그럼 도대체 원형, 천정, 원형, 천정, 바닥형, 이란, 요거는 영어 표기로는 이제 원형, 천정형은 라운딩 탑, 그 다음에 원형, 바닥형은 라운딩 바텀, 이라고 합니다. 시험 관계상 적을까요? 라운드가 뭡니까? ROUNDING 맞죠? 라운딩 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형, 천정, 이거는 원형, 천정, 라운딩 탑, 그 다음에 라운딩, 그 다음에 BOTTOM, BOTTOMS, 이게 원형, 바닥입니다. 근데 영어 표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 한번 봅시다. 일단 원형, 천정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형, 천정형은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상승을 해서 어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요거를 연결을 해보면 동그랗으면 동그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형, 천정형이라고 합니다. 라운딩 탑 패턴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주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한 점. 거래량이 요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거래량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부분부터 다시 거래량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가다가 다시 폭발합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에 들어갈 때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태로
계속 가다가 하락을 시작할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요런 형태가 바로 라운딩 탑 패턴이다. 그러면 이제 원형 바닥형은 반대입니다. 반대. 원형 바닥형은 파동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박스권으로 수렴을 한 후에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당연히 원형 바닥형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 상태가 이제 그 하락이 이제 깊어지는 상태잖아요. 하락이 깊어지는 상태. 요때는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다가 다시 거래량이 죽어요. 죽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수렴을 계속하다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뭐 조정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나갑니다. 요런 식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원형 천정형과 원형 바닥형은 요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교과서적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출현 빈도가 적은 패턴이다. 전환형 패턴이다. 출현 빈도가 적은, 이게 이제 교과서적 내용은 출현 빈도가 적은 전환 패턴이다. 전환 패턴이죠. 파동이, 그러니까 상승하던 파동이 원형 천정형이 나오면 이제 하락을 하고 전환이 된 거죠. 파동의 방향이. 하락을 하던 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원형, 그러면 하락하던 게 전환을 하는 거죠. 상승으로. 그래서 이거는 전환형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 속도가 느리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아니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할 때 그 속도가 느리다. 서서히,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리고 천정형, 바닥형 모두 추세가 평행 추세로, 이거 중요합니다. 평행 추세로 바뀜에 따라 거래가 감소하고 새로운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다시 거래가 증가한다. 이게 교과서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형 바닥형은 어떤 또 의미 있는 그림이 한 번씩 나오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윗꼬리를 길게 다는 요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종가는 다시 내려오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영망치형 요런 식으로 나오고 또 가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요런 모습. 그러니까 그 바닥의 어느 부근에서 가격의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하는, 또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 이런 경향도 있다. 그리고 이후에 완만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죠? 이게 교과서적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 요렇게 원형,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원형 바닥형으로 그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원형 바닥형입니다, 이게. 자, 잘 들어보세요. 요 패턴의 생성 원인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시면 그냥 뭐 요렇게 생긴 거는 원형 천정형이고 요렇게 생긴 거는 원형 바닥형이다.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원리를 생각해 봐야지. 원리를.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요거는요, 그 어떤 극단적으로 보면 그 세력의 전형적인 그 개인 투자자 농락 패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농락 패턴이다. 뭐다 세력님들께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싹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아주 높은 상승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 패턴 안에 그 과정들을 이 패턴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단태님이 항상 얘기하는 이 밥그릇 패턴, 요게 사실은 원형 바닥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단태님이라고 그 주식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설명하시는 게 이제 밥그릇 패턴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 원형 바닥형 패턴을 좀 큰 파동으로 최소 1봉 이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원형 바닥형 이런 거예요. 여기가 수렴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수렴 기간이에요. 이 수렴 기간 동안에 세력은 뭐를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한테 티를 내지 않고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지속했잖아요.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겼어요. 그죠? 세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린 겁니다. 이렇게 물려있어요. 이렇게 엄청 물려있는데 그러다가 이 부분부터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 부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팝니다. 왜 팝니까? 아유 망했다고. 더 떨어질까 봐서 팝니다. 근데 요거를 세력이 받아내죠. 이 부분부터 받아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라인에서 물량을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고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호가창 말씀드렸죠. 호가창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매도 잔량이 있고 밑에는 매수 잔량이 있죠. 그리고 가격의 상승은 세력이 매도 잔량을 시장가로 때리면서 올리는 거고, 상승은 그렇고 하락은 매수 잔량을 세력이 씨름을 집어 던지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락 패턴은. 근데 요 원형 바닥형의 이 하단의 수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녹색 박스 부분, 요 부분은 이게 세력이 가격을 올릴 때는 시장가로 막 사면서 올리는데 올리기 싫다 이거예요. 왜 올리기 싫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면 이 A 종목을 A 종목의 A 종목이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1000주라고 칩시다. 1000주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받기 시작해서, 자, 이만큼 받았어요. 요만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세력이 모은 물량이, 총 1000주 중에 한 30주를 모았다고 칩시다. 30주를 모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970주는 다른 사람이 들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30주를 가지고 세력이 가격을 빡
빵 하고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말은 매도 잔량을 긁어서 올린다는 건데, 자기 꼴랑 30주 들고 있고 970주를 넘이 들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순간에 이 970주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와 본전이다 하고 팔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력이 그거를 이 높은 가격에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미친 짓이죠. 이런 짓 안 합니다, 세력들. 그럼 세력은 이 나머지 970주 중에 대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어떤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박스권 안에서 모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티 안 나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거래량이 정말 줄어요. 그리고 세력은 시장가로 받는 게 아니라 대고 받습니다. 여기부터는. 이 수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세력은 가격을 올릴 때 시장가로 때려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박스권 내에서 세력이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수평이 길어지면 여기에 물려있던 인간들이 지쳐서 팝니다. 지쳐서 아이고 안 올라갈 건 같다. 아 망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 시장가로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 또 뭐 다른 기관들이 집어 던지는 거를 티 안 나게 사는 구간이 바로 원형 바닥형의 하단 박스권 구간이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윗꼬리가 긴 요거를 이제 영망치형인데 이거를 이게 하단 그 가격의 그 저가권에서 나오면 이걸 매집봉이라 그러거든요. 매집봉. 매집을 하는 봉이다. 뭐냐면 세력이 계속 물량을 사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른 투자자들이 안 팔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한번 빵 올려줍니다. 한 10%, 20%, 30% 뭐 쫙 올려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본전 이 정도는 뭐 한 10%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 와 본전이다 하고 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팔고 그 걔들은 팔고 그걸 세력이 사고 그 다음에 거래를 딱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가격의 상승은 개인이 계속 해나갈 수 없다 그랬죠. 결국에는 다시 빠지는 겁니다. 가격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단 영망치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세력은 그동안 모으려고 했던 그 물량의 뭐 일정 부분을 빠르게 모으는 거죠. 이 매집봉 패턴은 좀 급한 겁니다. 세력이 자기들이 생각해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언제부터 올릴 거다. 그 올리는 타이밍은 이제 이 세력들이 알고 있겠죠. 이 주식의 이 기업의 어떤 정보를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며칠 즈음에 해가지고 대형 호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시키면은 그 뉴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거니까 가격을 상승시키기가 용이하겠죠. 그럼 어떤 기간이 있고 박아놓은 기간이에요. 이거는 그 기간 안에 1000주 중에 적어도 한 600에서 700주는 모아놔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안 모이면 한번 가격을 쫙 올려가지고 개미들이 팔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래를 안 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치죠. 그런 애들이 물렸다 하면서 다시 팔잖아요. 이 세력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도 같이 사거든요. 그 부하는 내동하는 사람들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걔네들의 물량까지 다 받아가지고 또 저가권에서 특정 라인에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력의 평단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세력의 평단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뉴스가 터지기 얼마 전부터 이제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전형적인 개인의 물량을 털어먹는 세력의 매집 패턴이라는 거예요. 원형 바닥형 그런 겁니다.
원형 천정형은 요런 식이라 그랬죠. 요런 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 여기서 내리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원형 천정형입니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횡보가 길어지면, 그럼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한다. 그래서 매도세가 붙죠.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매수세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는 누군가가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고를 돌파를 하고 올라갈 것이다. 즉 상승 전환형 패턴의 중간 부분이다 라고 개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천장에서 나온다면 요 구간이 물론 누군가가 매수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위로 올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세력이 받아놓은 물량을 자전거래를 같이 하면서 이 자리에서 개인들한테 털어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매도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거래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농락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뭡니까?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함께 하는 일정 시간 동안의 가격과 가격을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통 파동이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여기서 횡보 이후에 전고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더욱 강력한 파동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가놀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사케다 이제 오법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게 고가놀이의 일종의 패턴인데, 근데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진짜 세력이 털어먹는 구간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이어지면 이거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면 고점을 돌파해봐야 알고 저점이 깨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근데 들어갑니다. 개인들은 막 기회비용을 날린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들어가요. 이만큼 또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중간에 기간 조정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는 절대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 당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끊어버리면 개인 투자들만 나오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세력들이 개미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요. 요런 식으로 하락을 시킨 다음에 요 구간에서 개인의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그 상승을 빵 시켜요. 그리고 상승을 시킨 이후에 요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요. 다시 하락을 시킵니다. 그럼 개인들이 막 팔겠죠. 그럼 여기서 또 사가지고 또 가격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거의 반복이니까 대사이클로 보면 파동이 항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력은 항상 이 부분부터 사기 시작해서 요만큼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펑펑펑펑 올리면서 개인들한테 팔아먹고 그래서 요 부분부터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요 부분 이렇게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고 거래를 딱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내려가죠. 그럼 가만히 놔뒀다가 개인들끼리 지그들끼리 치고받으면 결국엔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막 자기들끼리 막 팔아요. 파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급락을 하지. 하다가 이 부분부터 또 받아냅니다. 세력이 요만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막 올려가지고 여기서 또 파는 거예요. 또 여기 사고 여기서 팔고. 거꾸로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요 삽니다. 요서 여기 사고 물려가지고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맨날 잃는 거고 세력은 맨날 버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원형바닥형이고 이게 원형바닥형이고 이게 원형천정형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원형천정형은 수렴 구간에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했죠 아까? 기간 조정만 하는 패턴을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 매수세가 강하다는 인상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농락 패턴이다. 원형 이게 이런 거예요. 요렇게 원형 천정형이면 요 수렴 기간, 이 수렴, 아이고, 다시. 이렇게 원형 천정형이 있으면 요 수렴 기간에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만 하기 때문에 요렇게 패턴이 나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수세가 강하다는 그런 인상을 개인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이 구간에서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쌩갑다 이 파동 이렇게 농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 바닥형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반대 원형 바닥형은 이 수렴 기간 있죠. 이 수렴 기간.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티 안 내고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시장가 매매를 안 하는 거지.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파동의 이 파동의 변동폭을 이 세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요게 장기화되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파동 죽었다. 그래서 이 대중들로 하여금 마치 이 파동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죽은 종목,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팔겠죠. 이건 가망 없다 이렇게.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 물량을 빼앗는 일종의 그런 매집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게 원형 바닥형과 원형 천정형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원형 천정형과 원형 바닥형에서 어느 부분에서 사야 하는가? 를 알아봅시다. 일단 원형 바닥형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횡보를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횡보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세력만 알지. 가격 올리고 싶어 하는 놈들만 알지. 그냥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집이 끝나면 올라가겠지.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6년 7년 모아가지고 올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시점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타이밍이 어느 가격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그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가격을 돌파해야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정거장이죠, 정거장. 플랫폼은 우리 그 기차 플랫폼. 이게 정거장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이, 자,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생겼지? 자, 이리 생겼다 칩시다. 여기가 서울이지, 서울. 여기가 서울. 저는 서울에 갈 거예요. 여기가 부산이죠, 여기 부산. 그리고 여기가 창원. 제가 살고 있는 창원. 기차가 여기 있어. 자, 이 기차입니다. 이 기차는 무슨 색으로 할까? 기차는 빨간색으로 할까? 기차는 검은색으로 할까? 이 기차입니다, 기차. 근데 기차가 계속 창원하고 부산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기차가 계속 창원하고 부산만 왔다 갔다 거려. 응? 그러면은 이 기차가 언제 서울로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죠? 이거는 저기 뭐 철도공사만 아는 거예요. 이 기차가 언제 서울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 철도 관계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계속 창원이랑 부산만 왔다 갔다 그래.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내가 언제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 기차를 계속 바라보면서 오매불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금인데, 기회비용인데, 계속 이거를 기차가 언제 서울로 올라갈지 그것만 빨리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뭡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대구 있어, 대구. 대구는 노란색 그럴까? 보이나? 잘 안 보이나? 여기가 대구. 여기가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 대구. 창원과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이거 신경 안 쓰고요. 대구에 어차피 이 기차가 서울로 가려면 대구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KTX에 KTX. 응? 대구를 얘가 만약에 서울로 올라가려면 얘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로 간다면 대구를 거쳐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다? 나는 대구에 기차가 도착할 때 울리는 알람만 맞춰놓고 있으면 돼요. 얘가 서울로 가려면 대구를 거쳐가야 된다니까? 대구를 안 거치고는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 기차가 이게 창원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다시 창원으로 갔다가 창원에서 부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난 대구에 알람만 맞춰놓고 있으면 돼. 응? 그리고 만약에 이 기차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부산과 창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구에 왔어요. 그럼 뭐다? 난 타면 돼. 그럼 서울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대구에서 탔는데 이게 다시 창원으로 내려가려고 열차가 대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난 탔어. 근데 이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창원에 내려가네? 그럼 내리면 되잖아, 바로. 아닌갑다. 서울 갈 건 아닌갑다. 그냥 대구 오는 기차였는갑다. 그 다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거는 뭡니까? 자,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냥 대구에 기차가 도착하면 울리는 알람만 맞춰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른 일 했어, 막. 난 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람이 울렸어요. 대구에 기차가 도착했다. 그럼 서울 가는구나. 그럼 짐 싸들고 이제 그 기차 타면 되는 거예요. 탔는데 갑자기 기차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창원 쪽으로 내려가려고 방향을 딱 바꾸면 그럼 뭐다? 아닌갑다 하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내가 할 일, 중요한 일 또 하면 되지. 나는 계속 대구에만 있으면 돼. 내가 손해본 건 없죠. 미미하죠.
그 약간의 투자한 시간, 그 대구의 그 플랫폼으로 가가지고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정거장에서 그 타고 내리는 그 약간의, 그 한두 시간의 그 기회비용만 날리면 되죠. 그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갈 건데, 기차는 한 대밖에 없어. 창원에서 부산만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서울로 갈 거야. 언젠가 서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계속 창원하고 부산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 그거를 탔다 내렸다 하면서, 그거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대구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고, 그럼 난 대구에서 타면 돼요.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자, 여기가 부산입니다. 부산. 이거 부산.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가 창원이에요. 창원. 대충 이해가십니까? 여기가 창원,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럼 파동이 부산 갔다가 그러니까 기차가 창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창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창원 갔다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언젠가는 여기 갈 거라니까. 여기 서울을 갈 거예요. 서울을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 근데 내가 계속 부산과 창원을 왔다 갔다 거리는 기차에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건 통으로 무시해. 통으로 무시를 하고, 여기가, 자, 이 부분이 대구. 요 부분이 대구야. 부산을 가든 창원을 가든 아무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이게 요 고점이죠. 여기가 요 박스권의 고점, 요 창원인데 이거를 참 돌파를 해가지고 대구까지 딱 왔어요. 그죠? 그럼 나는 이어서 하면 되는 거야. 이어서 그럼 서울 간다. 근데 만약에 기차가 대구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탔어. 근데 이거 방향을 바꾸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팔면 돼. 다시 대구 올 때 다시 사면 되니까. 팔면 돼요. 마이너스는 1%, 2% 이 정도밖에 안 돼. 다시 오면, 그럼 다시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다, 이제. 대전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간다고요. 그죠? 이걸 깨끗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파동이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느 부근부터 부산과 창원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거 신경도 안 써. 가만히 놔둬.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정보를 돌파를 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지지받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대구야. 난 여기 사는 거지. 그죠? 여기 대구니까 여기 사는 거, 여기 사겠네. 그리고 서울까지 간다. 그죠? 서울까지 간다. 그럼 이 구간, 이 창원을 돌파를 해서 대구의 구간, 대구 플랫폼. 이해하시죠? 이 부분. 여기가 바로 플랫폼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매매 시점이다. 이게 뭐다? 이게 주식단태님이 말하는 밥그릇 패턴의 매수 타점이에요. 주식단태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데, 주식단태님은 이래서 설명하시더라고. 철수가, 이 설명도 좀 괜찮아. 그 방금 기차는 이제 제가 지어낸 거고, 주식단태님은 철수가, 이제 철수랑 민수랑 뭐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했어요. 철수랑 민수랑 술래잡기를 해. 그 철수가 민수를 잡아야 돼. 지금 철수가 민수를 잡아야 돼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근데 민수가 아직 안 잡혀.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럼 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뭡니까? 민수가 어차피 저녁에 집에 밤으로 들어가야 돼. 이분도 기상천외하네. 주식단태님도 참 기상천외합니다. 여기 집이 있는데, 이 민수 집이야.
민수는 언젠간 집에 들어가야 돼요. 외박할 순 없잖아. 저녁밥으로 들어가야 돼. 엄마가 저녁밥 했다고 민수야 하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민수는 어차피 집에 갈 거니까 민수가 지금 어디를 막 싸돌아다니고 도망다니든 간에 철수는 신경 안 쓰고요. 딱 길목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철수는. 철수가 이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민수가 일로 도망가든 절로 도망가든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집으로 갈 거니까 그 길목에 철수는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 지나갈 때 뒷덜미 탁 잡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되지. 그죠? 마찬가지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바닥형의 박스권이 그려지고 이게 돌파를 하면 이 부분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 이 자리가 플랫폼이다.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 가는 겁니다. 이게 원형바닥형이다. 아시겠죠? 인터넷이나 구글이나 유튜브에 원형바닥형 쳐봐요. 이렇게 설명해주나? 아무도 안 해준다. 그래서 매수는 이 플랫폼 구간에서 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봅시다. 과연 그런가? 융둥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건가 맞는가? 한번 봅시다. 이 비트코인 일봉이거든요. 비트코인 일봉인데 이 처음부터 봅시다. 잘 보세요. 가격이 이게 옛날인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저점이 찍히고 고점이 찍히고 여기서 파동이 논단 말이야. 그럼 이 구간은 버리라 이거예요. 이거 부산과 보시면 요 부산과 창원을 왔다 갔다 그러잖아. 부산 창원 갔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그러다가 자 여기 요 구간 여기가 대구인 거예요. 대구. 여기 있을 때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부산과 창원을 기차가 왔다 갔다 그럴 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있다가 여기 대구에 오면 요때 사면 되지. 그럼 만약에 파동이 요래 갔다가 여기 대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샀는데 다시 창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창원을 안 가고 다시 올라가면 이거 서울 가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원형바닥형이에요. 이게 원형바닥형인 겁니다. 그 일부 이 차트 공부를 그냥 진짜 인터넷에서 대충 배우신 분들은 꼭 이 바닥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원형바닥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원형바닥형은 원리가 뭐냐면 패턴이 하락을 한 후에 파동이 하락을 한 후에 어느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안에서 놀다가 이거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그럼 이 자리가 플랫폼이 되고 그 플랫폼을 넘어서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일련의 과정을 원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형 패턴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 말고 진짜 그러니까 미국 책 보면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 책은 이제 제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해외에 보면 이런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이 책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뒤에 책장에 꼽혀있긴 한데 이게 원형 바닥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버리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산 창원 가다가 대마도 거쳐서 일본 갈 수도 있거든. 이 기차가 알고니 배였던 거야. 뭐 일본 갈 수도 있어요. 일본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대구에 오면 그러니까 나는 대구에 오면 사는 거야. 대구에 오면 이런 원리입니다.
또 볼까요? 자, 하락했죠. 부산, 창원, 부산, 창원 계속 왔다 갔다 해. 여기도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렇게. 그죠? 그럼 부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창원 왔다가, 여기 사상까지 갔다가, 부산 사상까지 갔다가, 다시 창원 왔다가, 이번에는 뭐 서면까지 갔다가, 다시 창원 왔다가, 사상까지 갔다가, 다시 창원 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어디다? 이 부분이 대구인 거예요, 대구. 플랫폼 구간. 그럼 나는 대구에 사는 거야. 그 대구에 사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창원으로 내려가면 잘라버리면 되지. 그죠? 근데 상방으로 가면, 이거 서울 가는 것 같다. 그럼 가만히 타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리면 되는 거야. 서울이, 물론 이제 어디가 서울인지는 몰라요. 그건 또 공부를 해야지. 서울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플랫폼 구간이다. 여기가. 아시겠죠? 이거는 차트가 주식에는 맞고 비트코인은 안 맞고 이거는 다 허접쌉싸름한 얘기입니다.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차트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트는 이 수요와 가격과 그 다음에 이 투자 대상에 투자하고 있는 그 모든 대중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의 시장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느 시점에 내가 진입을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차트가 차트가 맞다 안 맞다가 어딨노?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종목의 흐름입니다. 흐름. 봅시다. 실제로 주식들도 다 그런가? 메카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카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박스권을 그래요. 부산과 창원과, 부산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죠? 여기가 하나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거의 한 5월 말 한 6월 초부터 지금 7월 초까지 한 달 동안을 부산과 창원만 왔다 갔다 거리는 기차가 어이씨 대구 온 거야 이제. 대구 왔어 이제 여기는. 요 구간 대구 구간이야. 플랫폼이란 얘기죠. 정고가 이렇잖아. 정고를 돌파했잖아요. 요걸 끌까? 얘가 정고잖아요. 보이시죠? 파동이 하락하고 저항받고 저항받았는데 뚫었잖아요. 뚫었죠? 이 거래량도 터졌을걸? 볼까? 여기 거래량 터졌죠? 제가 설명한 그 원형바닥이랑 똑같이 가지고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거래량 없다가 터지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건 똑같잖아요. 뭐다 원형바닥형이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구간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분할로. 여기가 대구인 거야. 대구에서 요렇게 사면 되지. 그럼 평단 여기겠네. 여기도 사고 여기도 샀으니까 가운데가 평단일 거 아니에요. 요쯤 되겠네. 그래갖고 여기 창원 다시 돌아가지고 창원 이탈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몇 %야? 만약에 내 평단이 여기고 팔면 한 4%? 4% 정도 손실 보네요. 이 기차가 서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부산으로 가면 그럼 파는 거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 사가지고 요 선에다가 요 선 보이시죠? 요 빨간 선. 요 선에다가 알람 딱 걸어 놓는 거야. 알람을. 이 선 하향 돌파, 하향 이탈이죠. 가로줄 하향 이탈하면 요 메카로 종목 241770을 일봉 하향 돌파 호라이즌
호라이즌 이탈이가. 하여튼 이거 수평선, 이 수평선을 이탈을 하면 알람 이메일 날려라 나한테. 여기 이메일로 SMS 보내라. 팝업창에 띄우고 앱에서도 알리고. 그 앱이 있거든요. 그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쭉 날라와요. 요 이탈되면 나한테 앱으로 알려라. 나 손절하게. 그 손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파는 거지. 서울이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샀어요. 여기는 몇 퍼센트야? 28% 거의 30% 가까이 되죠. 응?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전 직전 고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뭐 적어도 적어도 한 요까지만 간다 해도 한 20%는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위로는 한 20% 기대할 수 있는데 밑으로는 끽해봐야 거의 4%에 4%. 그죠? 얼마나 이 합리적인 투자입니까? 그죠? 잠시만요. 우리 와이프가 카톡이 왔네. 설렁탕이나 소고기 국밥이나 그런 거 물어갈까? 국물 이러면 좋아요. 지금 방송 중. 그죠? 지금 이 메카로 이 종목은 지금 플랫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구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부산으로 갈지 창원으로 갈지 아니 서울로 갈지 모르지만 이 선만 이탈 안 하면 서울 간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매수 타점이지. 그죠? 응? 좋은 매수 타점이지. 그런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 메카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작은 파동으로, 그렇죠. 작은 파동으로. 여기를 서울로 봤죠, 제가. 여기를 서울로 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부산, 여기 창원, 여기 대구. 그래서 대구에 타면 된다, 그죠? 근데 이걸 큰 파동으로 봅시다. 큰 파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락을 쭉 하고, 이런 거 안 가르쳐주는데, 이런 하락을 쭉 했죠. 그러고 나서, 자,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죠? 지금, 여기가 부산인 거예요. 그럼 창원은 어디예요? 여기가 창원이야. 대구는 어디야? 대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구예요. 여기가 대구. 여기가 창원,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럼 파동이 지금 부산 갔다가 사상 갔다, 부산 갔다, 창원 갔다, 부산 갔다, 지금 이제 사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다? 이게 그럼 창원과 부산과 창원을 또 계속 왔다 갔다 그러겠지. 하다가 요 창원, 이 창원을 돌파를 하면 그럼 뭡니까? 대구 온 거예요. 여기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자. 그죠? 이게 뭡니까? 원형 바닥형인 거예요. 이게 주식단태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밥그릇 패턴이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럼 살려면 어디다 플랫폼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라고? 대구 플랫폼. 여기 사면 되는 거야. 몇 프로면 몇 프로. 요 대구에서 사가지고 전고점까지만 올라가도 80%면 80%.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가 전고 라인이잖아요. 이 선을 딱 끊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선을 딱 끊는 거지. 이거 보시면 여기 지지 받죠, 그죠? 지지 받고 빠지죠. 지지 받고 그 지지선 라인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왔다, 5일 동안 뭐 지지 받는 척 하다가 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항 받았죠. 또 여기서 저항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 창원인 거예요, 창원.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가 부산이고. 선을, 그러면 요 선을 여기가 창원선이잖아요. 창원선을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알람 맞춰놓는 거야. 상향 돌파되면,
상향 돌파되면, 아니면은 요 선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다 큰 해가지고 봉마다 한번 해가지고 만들기 눌려놓으면요, 캔들이 뭐 봉 닫힐 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종가가 이 선 위에 종가가 이 선 위에서 형성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또 그 다음날 봉도 이 선 위에서 형성되면 또 알람이 울리고. 그럼 뭡니까? 대구 왔다 지금 대구 왔다 계속 보내는 거야 나한테 이메일을. 그럼 요 선에다가 딱 알람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 선에다가 얼러트 요거 얼러트 이거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하기 얼마나 편해. 이거 맞춰놓고 저는 잊고 살아도 돼요. 이게 1년 뒤나 2년 뒤에 나한테 알람이 울릴 거란 말이에요. 응? 내 얼러트 관리 딱 들어가가지고 딱 해놓는 거지. 그래서 JTC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절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 트레이딩뷰 얼러트도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이거 자칫 잘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얼러트를 어디 걸어놨냐면, 요 선에 걸어놨어요. 요 채널에. 여기 보이시죠? 채널 진입하면 지금 다시 걸어놨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JTC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한국 기업인데, 일본에서 면세점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일, 무역 분쟁이 지금 터졌죠. 일본에서 반도체 지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세 가지. 그거는 제가 시간 나면 설명해드리긴 재밌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요렇게. 지지받고, 돌파해서 가다가 다시 이탈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딱 저항, 그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 돌파하고 나서 또 지지도 한번 나왔고. 이 선이 상당히 강력한 선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웃긴 게, 그게 아까 이 부분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여기서 저항받는 거예요. 그죠? 그 저항받았다가 뚫었어요. 그리고 지지. 그죠? 신기하죠, 이 선. 지지. 그래서 제가 채널을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지지하다가 빠지죠. 여기서 또 저항 나오고. 지금 이 선이 지금 기가 막히잖아, 지금. 제가 끊어놓은 이 선이.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응? 그거랑 평행하게 끄니까, 와, 이 채널인 거야. 그래서, 요 라인에서 돌아 나가는 모습이길래, 저기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올라갈 줄 알았지. 근데, 하필이면, 일본, 일본 무역 분쟁 터지면서, 이 JTC라는 종목이 일본하고 일본에 있는 면세점이어가지고, 무역 분쟁 터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불매운동 하자 이러잖아요, 일본 제품들.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번 휴가 때, 이번 올여름 휴가, 이게, 왜 지금 이 자리였느냐. 올여름 휴가 때, 이 면세점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시드닝이라고 그러는데, 계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모아가지고 이렇게 튄다고,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인데, 갑자기 한일 무역 분쟁 터지면 일본, 아베 총리가 반도체 핵심 소재들 세계 규제하겠다고. 이래 되는 바람에 뉴스 터지고 하루 뒤에 그냥 쭉 빠진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거 이탈되자마자 알람이 오더라고, 저한테. 바로 팔았지. 팔자마자 막 급락을 해. 진짜 다행스럽지. 이렇게 얼러트를 맞춰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하튼 3,000% 좀 빠졌네. 제가 얼러트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원형 바닥형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죠? 다시 봅시다. 원형 바닥형. 영풍재지는 원형 바닥형이 안 나와있고. 테스도 봅시다. 이게 지금 한라홀딩스인데, 여기 보시면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차원을 못 넘어가고 있죠, 기차가.
이 어느 순간 언젠가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한라홀딩스가. 그럼 난 여기 사면 된다 이거지. 알람 딱 맞춰놓고 있다가 큰 파동으로 모든 주식이든 모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원형바닥형 하면 이런 것만 원형바닥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나가는 거. 근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원리는 요런 게 아니라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상단에 박스권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단에 박스권이 딱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서울과 이 서울과 서울 밑에 뭐 있습니까? 뭐 수원 있나? 수원 거치나? 뭐 KTX 수원 거친다고 치고 서울 수원 왔다 갔다 하면 난 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는. 나는 부산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올 때? 대전 올 때, 대전 올 때 요때 사는 거야. 그럼 대전 그러면 대전 거쳐서 부산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여기서 사는 거지. 내가 쇼 때리고 싶으면. 여기 딱 원래 지지선 있었잖아요. 지지 또 지지 받았잖아. 근데 이 딱 이탈되는 순간에 제도파 못하고 전저 딱 이탈하면 여기서 딱 사는 거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원형 천정형이다. 이게 꼭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만 원형 바닥형이 아니고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모든 패턴이 그래요. 모든 패턴이 이것도 작게 그렇잖아. 하락을 했잖아요.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고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고점. 얼추 이 정도의 그러면은 한 이쯤 박스권이구나. 이쯤 박스권이구나. 근데 요 박스권을 자 부산 창원 하다가 돌파했어요. 그럼 대구지. 그날 여기 대구 샀어. 대구 샀어요. 여기가 부산 창원이고, 여기가 부산 창원이야. 대구 사가지고 나 여기 샀는데 옷이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창원으로 가네. 이탈되네. 나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차가 다시 부산으로 창원으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손실이 적죠. 이게 만약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원형 바닥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매수 타이밍은 요 시점이다. 이탈되면 바로 잘라버리고. 내가 손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 이 정도 볼까요? 하락을 하고 나서 내 손을 딱 둬.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역회된 숄더죠. 역삼산. 딱 라인을 그어요. 돌파를 해. 그리고 이 어깨 라인에서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을 해. 이거 사는 거지. 왜? 여기가 대구니까. 이 부분 대구니까. 이거 부산이고, 이거 창원이란 말이에요. 돌파했어. 이거 대구야. 여기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평단 여기 상승 몇 퍼센트입니까? 30% 정도 올렸는데 이러면 살만한 거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뺐잖아요. 가격을. 선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저항 계속 받잖아. 저항. 또 저항.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한 요날 정도 됐다. 이날 정도 됐다. 야, 여기 계속 저항 나오는데, 여기서. 야, 그 일직선상 쫙 보니까 어마어마한 라인인데, 여기서 지지 나왔는데, 빠지고 저항. 보이죠? 이 포인트들. 포인트. 지지와 저항이 계속 나오는 라인.
야, 그럼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라인이네. 그럼 나는 어디서 산다? 대구에서 사는 거야, 대구. 요 라인 돌파하면. 대구에서 사는 거야, 대구에서. 그죠? 그거 어디였나? 여기였네. 여기가 대구인 거야, 대구. 요 부분. 그렇잖아요. 선을 지금 이렇게 껐잖아. 이렇게. 계속 뚫지 못하다가 뚫었어요. 자, 여기 뚫었어. 자, 선이 이래요. 선이 이래요. 뚫었잖아요. 자, 대구 왔어. 그럼 대구 사는 거야, 대구에서. 이탈되면 자르면 되니까.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창원이나 부산으로 갈라 그러면 기차가 그럼 내려버리면 되니까. 안 내려가고 진짜 올라가잖아. 서울 가는 거지. 모든 파동이 이렇습니다. 다. 폭발 이후에 수렴. 폭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수렴. 폭발, 수렴. 재폭발.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이거 다 우리가 배운 패턴이잖아요. 이거 뭐면 역삼삼 패턴. 그죠? 다 우리 배운 겁니다. 채널. 그죠? 그래서 이 원형 천정형이랑 원형 바닥형은 생긴 게 동그랗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보는 거예요. 원리가 뭐다?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으면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돌파한 이후에 상승을 할 건데 이 구간, 이 돌파한 구간, 이 구간이 플랫폼이고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 그러면 이게 원형 바닥형이 된다. 우리가 노릴 자리는 요 자리다. 이게 주식단태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주식단태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이걸 1번 자리, 이걸 2번 자리, 이걸 3번 자리라 그래요. 2번에서 3번 올라가는 길목에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이제 그 플랫폼은 어느 시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자리가 플랫폼이다. 플랫폼. 정거장이다. 대구다, 대구. 우리는 대구에서 사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패턴, 원형 천정형, 원형 바닥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형 바닥형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투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돌려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16분 동안 들어주신다고,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